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윤석열 국민 기자회견 이후 사실상 거품이 빠졌다고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실책들을 한 게 있는데요.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 윤석열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고 검찰총장 윤석열 속에 이미 있었던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임기 기간 동안 숨기느라 힘들었을 텐데 윤석열의 정치적 중립 얼척없다는 거죠. 어제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국정감사 영상만으로도 여러 개의 별명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오만윤, 방자윤, 버럭윤, 책상쿵윤, 주의산만윤, 정서불안윤, 내참윤 등 검사 26년 하면서 뭔가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죠.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윤석열의 죽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 삼은 일본의 경제 도발을 전국민 불매운동으로 극복하고 소부장 독립으로 현재 일본이 지금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망언을 어떻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을지 이건 일본 극우와 결을 같이 하는 시각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씨의 저런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3일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 윤석열 씨한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몇 가지 공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2012년 그리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지,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을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는지, 2년간의 한일 무역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화 수준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로 이건 조국의 시간 91에서 98페이지에도 기술이 돼 있죠. 이런 조국 전 장관의 공개 질문을 언론에서 받아쓰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했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항일에 투신하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그것도 일본 기자에게 한일 관계 책임은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댓글이 무려 10,000명이 넘는 추천이 달렸습니다. 정말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유사하다기보단 본인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말하던데 일본 측 관료 같았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는 게 정상이냐, 이런 따끔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죽창가를 주장하면서 윤봉길 기념관에서 망언을 내뱉은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씨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추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본인 권력욕을 위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사냥한 사냥꾼이다, 자민당 입당 선언하는 줄 알았다. 가만 보니까 윤석열 씨가 친한 사람이 나경원 씨고, 그런 나경원 씨가 2018년에는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바도 있었네요. 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참고로 윤석열 씨 부친도 지금 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일본 언론에서도 화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한일관계 발언 주목, 관계 개선의 의혹,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일본 극우라 불리는 산케이 신문에선 윤석열 씨의 어제 발언에 주목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의혹이 보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말 같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으면서 자신만만해 하다가 제대로 참교육 당한 상황인데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권 도전 선언이 향후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꿈 깨십시오. 윤석열 씨가 문재인 정권과의 격렬한 대립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항명을 한 거죠. 무슨 대립입니까? 역시나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씨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특히 윤봉길 기념관에서 저런 말하는 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어제 윤석열의 잔칫날 터진 전 대변인 금품 수수 의혹,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한마디로 윤석열 씨의 전 대변인인 이동훈 씨가 최근에 갑자기 사퇴를 했었는데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모 씨로부터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도 저렇게 윤돌이 별명 복귀한 윤석열 행동, 이러면서 윤석열 씨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중앙에서 윤석열 씨의 부정적인 보도를 저렇게 특히 제목으로 따옴표를 딸 정도로 윤석열 씨 입장에선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손절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뭐 최재형을 띄우기를 한다든지 이외로도 다른 야권 주자들은 지금 속으로 엄청나게 웃고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벽 3시 보도였네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 아파트 샀다. 이걸 단독이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별 볼 가치가 없고 그냥 김의겸 의원이 강남 아파트를 샀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해 시민들은 아파트 한 채 있다는데 뭐 어쩌라고, 김의겸 의원이 언론개혁 빡세게 하니까 길들이기 작전 들어갔네, 신문 부수 속이고 정부돈 삥땅한 그런 신문사 위주로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강남에 아파트 산 게 불법이냐? 아니 강남에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아파트 한 채 산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개혁을 위해 거의 최전선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참고로 미디어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종종 뵙기도 하는데 굉장히 단호하고 또 의지가 넘친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저의 이사를 축하해줬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청와대를 2년 전에 나와서 봉천동 전세를 얻어서 살았고 전세 끝나면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면동 집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주기로 했고 남은 기간 동안 원래 집주인이 전세 7억 원에 살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대로 보름 전에 이사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집을 수리하고 7월 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 봉천동 집은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조금 지났지만 집주인 양해 아래 7월 말 우면동 이사 갈 때까지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게다가 은행 대출 없이 딱 가진 돈에 맞춰서 산 집이라고 하고요. 제목으로 강남 아파트를 강조했었죠. 궁금한 분들은 서초구 우면동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는 겁니다. 조선이 단독이라고 달았던데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설명했더니 이건 기사거리가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기사를 내보내지도 않았다고 하죠. 아침에 언론사 몇 곳에서도 전화가 왔었는데 몇몇 기자는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12번 전셋집으로만 이사를 다녔는데 13번째 만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는 건데 조선일보만 저렇게 단독이라면서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보도를 했죠. 이를 두고 김의겸 의원은 조선일보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 그냥 축하해주기 위한 뜻으로 읽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 의회에선 조선일보 구독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게 계속 알려져서 지역 소비자 운동으로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결정적으로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만행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서 시의회가 구독 중인 조선일보 12부 구독 중지를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도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경위 설명드리고 재발 방지 약속한다, 이렇게 사과하는 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올린 기사, 고소당해서 회사 휘청거릴까봐 별의별 짓 다 하는데 늦은 것 같다, 여태까지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조선일보 쫄았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조선일보에도 윤리 규범 같은 게 있나 보죠? 반성 안 해도 괜찮으니 이번 기회에 꼭 1,000억 벌금 물어내길 기도해본다. 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그만큼 조선일보가 여태까지 저질러온 만행들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